탁탁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내용 공부하면서 그 페이지를 전개도를 좀 참고하면, 그죠? 아,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또 이런 내용이 지금 전체 체계 속에 어디에 속하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기가 쉽죠? 지금은 없어요. 이제 여기는 없고, 요 1장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갑시다. 우리 교재 16페이지. 자, 행정학 총론인데, 총론 가운데 이제 행정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좀 많습니다. 자, 일단, 자, 지금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정이란 뭐라고? 자, 행정이란 목적은 공공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주체는 일단 정부죠. 그 다음에 내용은 활동이죠. 크게 내용은 정책활동하고 관리활동으로 나뉘어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 행정의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먼저 정부라는 주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자,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건 정부가 1차적으로 하죠. 근데 모든 공공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민간이 해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정부가 민간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정부의 역할, 기능의 변천을 서구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시대적인 전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 요게 끝나면 활동이라 그랬죠. 활동. 그죠? 이 활동의 내용, 크게 정책 결정이라는 활동이 있고 집행 및 관리라는 활동이 있는데, 요게 행정의 개념 자체, 행정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요 정책 결정이라는 활동은 정치의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집행이나 관리, 요 관리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아까 관리의 본고장은 어디라 그랬죠? 경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관리라는 거는 비즈니스, 경영의 속성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행정은 경영하고 비교를 하면 목적이 다르고 주체는 다르지만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부 행정이나 기업 경영이나 같아요. 이렇게 행정 개념 자체 속에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가 뭐? 정치. 두 번째가 뭐? 관리 또는 경영이라는 속성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행정학 이론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볼게. 자, 정부의 역할, 기능 변천인데, 자,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 참고로 거기 일본의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별로 제가 그 중요도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 그래서 이제 그 별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1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별 표시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별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천을 좀 먼저 볼 건데, 여러분, 자, 일단 요거를 좀 봅시다. 자, 역사적인 전개를 좀 먼저 좀 볼게요. 양가로 일본에 제가 좀 체크하라는 걸 좀 먼저 좀 체크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행정학은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제 탄생한 학문이 아니라 서구를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세기가 서구에서 17, 18세기가 절대군주 국가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18세기 말에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776년 이제 미국 혁명, 그리고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걸 이제 시민혁명이라 그러죠.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절대군주 체제가 타도가 되고, 새롭게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시작이 되죠. 이때 말하는 민주주의,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행정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역할 기능을 먼저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19세기는 1800년대입니다. 19세기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19세기의 국가 간, 정부 간을
입법국가라 그래. 입법국가에다가 네모를 쳐두세요.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이건 그 유인물이니까 막 편하게 표시하고 하세요.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다시 깨끗하게 옮겨 적으시고. 다시 19세기 국가관을 뭐라고? 입법국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19세기 입법국가 하에서 정부 역할은 소국정부였어. 소국정부에다 줄쳐두시고 형광펜으로 해주세요. 19세기 국가관은 입법국가, 입법국가에다 네모,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소국정부였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그러다가 양가로 2번 19세기 말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 산업자본주의의 병폐, 요거를 시장실패라고 표현해요. 이 시장실패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1930년대 대공황이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장실패. 이걸 계기로 해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 기능이 커지지. 이거를 20세기 행정국가라 그래요. 행정국가에다 네모. 자,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소국정부에서 적극정부로 바뀌죠. 자, 그러다가 양가로 3번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자, 1970년대요. 또 경제위기가 오는데 1970년대 경제위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더불어 20세기 행정국가, 이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거를 이번에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라고 표현해. 이 정부실패를 계기로 해서 그 이전의 행정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198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신행정국가라 그래요. 신행정국가 네모. 자, 이 신행정국가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공공관리론 NPM, 여기다 줄쳐두시고, NPM 신공공관리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보시면 거버넌스에다 줄쳐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의 역할 기능의 변천이 발생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좀 봅시다. 먼저,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아까 이제 행정 개념 정의하면서 행정이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이라 그랬죠. 근데 공공문제, 달리 표현하면 사회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 사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무수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요. 뭐 청년 실업의 문제, 교통체증의 문제, 부동산 가격 뭐 폭락의 문제, 또는 뭐 빈익빈 부익부 문제, 수도권 과밀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사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 문제다, 이 행정학의 주된 주제가 사회 문제를, 즉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 문제다 그러면 이 사회 문제의 본질은 항상 자원 배분의 문제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는 자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다 보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거지,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뭐의 문제입니까? 자원 배분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자, 교통체증이라는 사회 문제는 결국 뭡니까? 도로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엄청, 제가 이제 집이 일산인데요. 되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차로 이렇게 오는데, 되게 이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이제 타고 오는데, 오늘이 이상한 날인가 봐요. 원래는 이제 대부분 교통방송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 한강을 끼고 한강변으로 이렇게 두 개의 도로가 있는데 거의 막혀요. 거의 막히는데 항상 보면 구간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이렇게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산부터 막히더라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 타고 오면 2시간 반 걸리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이다